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씩씩하게 싸운 것을 인정하여 내가 이 깃발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당신 동생의 유물들이 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시죠. 이것이 짐의 개인 소유물이고 후에 옷도 보내죠. 여기 누구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이 쓸 수 있을 텐데. 좋죠. 고맙습니다. 하문 박사님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찐에게 한 일을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오늘 아침 근무 중일 겁니다. 알렌, 하문 박사를 찾아보고 내 사무실에 잠깐 들리시라 해요. 네, 목사님. 짐이 죽었다는 게 꿈만 같지만 실은 나도 예측을 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네, 잘합니다. 당신이 예측을 했다지만 그렇게 빨리 오다니. 짐은 저 앞으로 가까웠어요. 우린 4살 터울이밖에 안 되지만 난 그의 누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같이 느껴왔어요. 절 보자고 했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마슨. 선생님을 꼭 뵙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짐의 경우같이 종양이나 폐의 암을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쓰기는 좀 늦었죠. 전 이해가 안 가요. 내 동생은 무척 쇠약했었지만 왜 폐암에 손을 좀 못 씁니까? 담배 하나 주십시오. 사망 진단서에는 없지만 짐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담배입니다. 당신 동생같이 폐암으로 죽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입에 담배를 문 사람들에게 달려가 담배를 끊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죽이고 있어.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격분을 느낍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죽기도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찜을 위해 수고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아주 훌륭한 금연 설교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 영화도 가져오시고.
내 얘기를 싫어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금연을 위한 전도를 합시다. 선생님이 바로 그 인도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내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되겠지만 넷이죠. 넷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안녕. 선생님, 춤출 여자는 없나요? 여자는 없지만은 생쥐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호합한 쇼만은 못하겠지만은 부족한 것은 내가 보충을 하죠. 오늘 나는 좀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있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석 달밖에 짐과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짐과 같이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어떤 결심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장례식 하는 것 외에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담배를 심하게 피움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수명을 평균 9년씩이나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닉, 미안하지만 담배 같이 주겠나? 하지만은 되돌려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염려 말겠니. 하지만 결국엔 돌려받을 생각이 없어질 것세. 그럼 담배를 흡연기에다 붙이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흡연기의 조작을 기다리면서 영화 한 편 봅시다. 됐죠, 리우? 영상일 돌려요. 담배를 피울 때 30종 이상의 유해 요소가 나타나는데 알칼로이드, 일소, 니코틴, 알데히드 등입니다. 대개가 치사성 독소입니다. 벤조피린은 특히 암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가 탈 때에는 화씨 1600도까지 열을 내며 이 과정에서 물리학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니코틴액과 기타 독소 물질을 냅니다. 이런 산물은 고열에서는 가스이며 연기의 일부가 돼서 호흡기로 들어가고 점막과 조직을 통해 흡수됩니다. 이런 독소들 중 으뜸되는 것은 일산화탄소로 자동차 배기에서 나오는 살인자입니다. 적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신체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호흡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산소가 폐에 들어가 혈류에서 적혈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고동하여 혈액을 몸의 각 세포에 보내고 산소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면 아까 말한 대로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산소의 경우와 같이 적혈구에 함유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일산화탄소의 미분자는 적혈구의 일부와 결합해버리기 때문에 적혈구의 몸 조직으로 산소 공급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가 적혈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제해함으로 산소 공급을 5 내지 15%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보다 멀리 그리고 빨리 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에 또 다른 악역을 하는 것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심장 고동과 호흡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합니다. 더욱이 니코틴은 적은 혈관을 더 좁고 조여들게 합니다. 흡연 계속으로 인한 실제적인 증리는 적은 혈관들이 탄력을 잃게 되고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중대하다는 점입니다. 심한 흡연가는 매일 1m 19cm 길이의 담배를 피우는 꼴이 됩니다. 밤의 길이만큼 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실제적인 위험 중에 하나는 암을 유발하는 암원체인 치사물입니다. 이는 담배를 흡연하는 데서 나는 농축액에서 발견되면 기관지를 통해 폐에 침전합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흡연을 계속하면 굉장한 위력을 가진 암원체가 조성됩니다. 기관지에서 암원체는 폐포로 들어가서 폐포 조직을 점차적으로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키고 비정상화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포를 둘러싸고 자라면서 영향을 미쳐 급기야는 폐암으로 이끌어 절망적이고 괴로운 희생을 강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질환에 걸리는 것은 270대 1의 비율이지만은 하루 2갑의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은 10대 1의 비율로 95%의 치사율을 가진 암으로 마침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켜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담배를 지금도 피우고 있습니다. 니코틴에 대한 설명을 마음에 기억해 두십시오. 독입니다. 치명적인 독입니다. 정선가루와 맞먹습니다. 이것은 니코틴으로 된 잔류약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폐에 들어가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 곽 반씩 1년을 피우면은 1.14리터의 독을 여러분 몸에 부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쥐를 이용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십시다. 이놈, 뱃, 이 시험관에 순 니코틴이 있습니다. 이제 이놈에다가 이것을 한 방울 먹이겠습니다. 다행히 인간은 쥐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크기라면은 쥐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도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해작용은 계속됩니다. 습관성 흡연은 호흡기에 이런 독소를 계속적으로 들어 부음으로써 몸이 확실한 기능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 기능을 분명히 손상시키며 심장병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흡연으로 위궤양을 악화하고 치료를 지연시켜서 궤양이 악성화될 것입니다. 근자의 연구에서 몸의 많은 기관과 조직이
담배를 사용함으로써 해로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폐암을 일으키는데 흡연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폐암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건 정확한 진단 때문입니까? 네, 과거에 폐암으로 인된 일이 있음을 시인하지만은 1912년에 전 미국을 통해서 폐암이 276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매년 4만 3천 명 이상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담배 소비 증대와 폐암 증가에 재미있는 비교를 보여줍니다. 둘이 비슷함을 나타냅니다. 원래 폐암은 남자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이 더 심하게 흡연을 함으로써 이것으로 죽는 율이 남자만큼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터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니코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필터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도움이 됩니다. 필터를 더 길게 붙인다는 것은 흡연자가 보통 필터 끝까지 피워서 꽁초와 같이 버리게 될 니코틴과 용액을 모두 피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자가 요구하는 맛을 간직하면서 연기해서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필터는 아직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네? 선생님, 옛날 노인들은 일평생 담배를 피웠는데 암은커녕 다른 병의 증세도 안 보였지 않습니까? 암이란 누구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감수성과 흡연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암은 보통 50대에 걸립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암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옛 노예인들은 담배 독소에 덜 민감했을 것입니다. 누가 민감한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흡연은 위험한 권총놀이와 같습니다. 오스케너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담배는 총알젠 권총이요, 시간은 방아쇠를 당긴다. 최근 미국 암협회에서 18만 8천 명의 담배 피는 미국의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2갑 또는 그 이상의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123%나 사망률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균 연령 69세 때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10명이 죽고 심한 흡연가는 22명이 죽고 가벼운 흡연가는 17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평균 69세까지 살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루에 2갑 이상 피우는 심한 흡연가는 58세 전후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의 가치는 이런 범위에서 국한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의심 없는 과학적인 확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18만 8천 명 중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높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걸 보십시오. 폐암으로 사망한 비율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20배나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의 의사와 이 나라의 공사립보건원에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폐암이 늘어가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는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영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같은 데에서는 근자에 와서 담배 피우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정부와 지방학교 행정부에서 열성적으로 젊은이들의 금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부, 각 기관들과 의사들이 충고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사실을 아셨으니 자신들이 생각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담배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실 끊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담배를 끊으신다면 제2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금연하신다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 호흡이 순조로워지며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몸이 거뜬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얼마간 여러분은 더 살고 생을 더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 무슨 얘기인가?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 담배를 가지고 쥐나 다른 것들을 죽이는 데 써주십시오.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 네,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를 확신케 했습니다. 네, 장하네. 아주 지성적인 훌륭한 결심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담배는 총알을 잰 권총이요. 시간은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